4월 2일 시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주가의 패턴도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이 K맵 차트에서 주가의 패턴 그대로를 적용시켜서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어제 탑 종가 매매를 했던 종목, 4종목 중에 3종목 익절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복귀를 하고, 어제부터 시작된 4월의 양봉찾기 게임, 이 양봉찾기 게임의 4종목이 후보가 이랬는데요. 이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장 특이 종목, 오늘 그 비트코인이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들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미 있는 양봉은 이 4종목인데 이 4종목을 가지고 저희가 또 투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쿨 K맵. 항상 주식이든 파생이든 변곡이 답이라고 했죠. 변곡. 그래서 이 주가의 패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통적인 패턴의 특징을 제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아마 주식 초보분들도 이 K맵에 대한 전체적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아, 이 전체적인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매도 신호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파란색은 이제 상승 추세에서 마무리돼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변곡. 변곡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 이 변곡이 항상 나오는데, 변곡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바뀌는 두 개의 변곡이 있는데, 주식에서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나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나면 이제 만약 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러면 이게 주가가 또 계속 바닥 모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또 변곡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연두색 변곡 신호고요. 이 변곡이 나오고 나면 다음 뭐가 나오냐면 보라색 신호가 나오면서 아, 얘가 이제 변곡 구간에서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보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변곡 구간에서는요, 절대 장대봉이 안 나와요. 조그만 도지봉들로 조금 움직이면서 마치 이 100m 달리기 처음 달릴 때 스타트 라인이 가장 빠른 시점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변곡에서는 그냥 잔잔한 물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대봉이 잘 안 나오고 도지봉들이 주로 나오다가 이제 보라 신호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 되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오죠.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주가의 탄력을 받으면서 이 핑크색 신호가 한 개가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한두 개 나오고 끝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조막선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좀 5개 이상 뭉치로 나오면 이 파동이 시원하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공략을 할 때 이런 종목을 눌림을 공략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주가가 오르고 나면 앞에 매물대를 만나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어느 구간에서 멈추게 되죠. 그 멈출 때 또다시 여기서 보였던 매도 신호가 또 한 번의 변곡을 캐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 변곡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다시 보라 신호가 나오면서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최종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라색이 이제 이기게 되면 다시 이 핑크색 신호가 나오면서 2파, 3파, 4파까지 나오고, 여기서 만약 보라색이 올라가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밀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좀 시간적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받게 되는 가능성이 높게 돼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간에 항상 과거의 패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락세가 끝나고 나면 변곡이 나오고 여기서 턴어라운드를 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게 되고, 거기서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면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도 신호 이후에 하루 이틀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다. 물론 이 매도 신호 나온 날도 변곡인데 이 다다음 날 2, 3일 내에 이 음봉 몸통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주느냐로 다음 한 파동의 진행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수익을 내는 구간은 이 핑크색 이 한파동 이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이겼을 때 그 다음 한파동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처음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빠질 때 이럴 때는 세력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없거든요. 세력의 정황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구간은 아예 공략을 안 하고 이런 데서 뭐 쉽게 말해서 뭐 바다에 빠진 종목들 막 수심 깊이 빠지는 종목들 그런데 같이 다이빙하지 않죠. 예, 그래서 주로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주로 많이 물려서 힘들어 하시는 구간이 어디냐면 다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그냥 이제 손 놓게 되는 거죠. 이미 손절 라인을 너무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손실폭이 커지니 이제는 여기서 손절을 확정 짓기에도 용기가 안 나고 이거를 손절해서 다른 종목 갈아타면 또 거기서 또 손절 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이 주로 여기서 많이 펼쳐지는데 이 구간을 조심해야 되고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노리셔야 돼요. 이 구간. 그래서 이번 달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 규릭스쿨에서 어떻게 이 구간을 잘 찾아내는지 그리고 주식 초보분들도 이 차트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신호를 주로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요 신호 그리고 요 신호 첫 번째, 두 번째 신호 보일 때 요럴 때 주목해서 주가의 추세가 어떻게 탄력받는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 2, 3일 뒤에 그 과연 정말 이 힘겨루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이 줄다리기 싸움이 재밌게 진행된다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의 패턴은 신호가 없더라도 이 주가는 항상 이 그림대로 간다. 모든 종목이 뭐 비단 주식 차트가 아니라 어떤 해외 선물 차트도 이 차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캡처해 두셨다가 이런 흐름, 내가 보유한 종목은 과연 이 중에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굉장히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 규릭스쿨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들 많이 선사해 드릴 거니까 구독해 주시고 항상 방송 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그거에 힘입어서 더 좋은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어제 탑매매를 했어요.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종가 매수. 종가 전에 뭐 1시 이후에 이 검정 신호 보이기 전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한 이유를 이제 살펴볼까요? 방금의 그 K맵 도표를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복기를 해드리면 자, 하락 추세가 이어지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는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추세대가 우하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마침내 변곡이 나오고 확정되는 보라색 신호가 나오죠. 이러면서 그 이후에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죠.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한파동이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 2, 3일 내에 나와야 된다. 뭐가? 보라 신호가 나오면서 이 매도세를 장악해야 된다. 장악하죠? 장악하고 나서 또 한파동 나오죠? 그 사이에 뭐가 나와요? 세력들이 개입한 정황들이 나오죠. 핑크색 신호가 나오죠? 핑크가 이렇게 뜨죠? 핑크가 뜨고 나서 매수세가 먹는 변곡을 또 잡아내 주죠. 매도 신호가. 그러면 2, 3일을 잘 봐야 된다. 이거를 관통하는 보라가 나와야 된다. 2, 3일 내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한 2주 정도 걸렸죠. 2주 정도 걸리면서 보라가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못하면서 결국 이 차트는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 올라간 길이만큼 기간 조정을 받게 되죠. 이 기간 조정 끝날 무렵에 뭐가 나와요? 다시 매수세를 장악하는 보라 신호가 발생하죠. 보라 신호는 매수 신호죠. 매수 신호. 보라 신호가 나오면서 그 다음 저희가 한 달 동안 공부했던 오나미가 앞에 보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공략을 해서 이거를 고점까지 끌고 가셔라. 이거는 폭설이 내리고 있다. 여기 잘 보시면 하얀색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폭설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첫 번째 수익 낸 종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강산업은 아까 이제 그 도표대로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매도 신호가 나오죠. 아까 맨 도표 맨 왼쪽에 매도 신호가 있었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매도 신호 이후에 주가가 어때요? 이 보유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이 구간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연두 신호와 보라 신호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보라 신호가 발생할 때 저희는 이때 공략을 한 거거든요. 이때 공략을 해서 보유 기간이 이틀 동안 한 뭐 7%, 8%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핑크가 막 나오려고 하는 그 구간을 우리가 주로 수익 내는 구간이다. 매칭이 똑같이 되죠. 그 다음 종목이 진성 TEC예요. 진성 TEC는 어제 공략을 했어요. 저희가 어제 여기 이 라인에서 공략을 했는데 이 라인을 일봉으로 보게 되면 자 매도 신호가 처음 보이네요. 매도 신호 이후에 보라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라 신호 나올 때 어때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대를 그리고 있죠. 이 하락 추세대에서는 주가를 공략하면 안 된다. 저점과 고점을 높일 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보라 신호가 발생을 했고 이거는 이제 단발성으로 이렇게 끝이 났어요. 상승이. 전체적으로 보면 얘도 클래시스와 비슷하게 상승 뒤에 기간 조정이 나왔죠. 기간 조정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공통적인 현상 뭐가 나와요? 연두 신호가 나오죠. 보라 신호가 나오죠. 보라 신호 나오니까 공략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5% 이상에서 모두 여기서 최고점에서 익절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주가의 아까 도표를 캡처하신 분들은 이 그림하고 매칭을 시키면 똑같이 흘러간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간 의미 있는 양봉 찾기 이 참여를 많이 하시면 혼돈, 약간의 착각에 빠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큐리스쿨의 이 K맵 신호들이 오히려 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호들이고요. 이 신호대로 보면 아까 그 그림하고 매칭을 시키면 모든 종목이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지난 구간을 가지고 여기서 신호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만큼 수익이 났겠지요. 뭐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오늘의 캔들을 가지고 과거의 패턴을 토대로 하여 오늘 최종 단서를 잡아서 미래를 어떻게 간다고 예측을 하는데 이 예측이 최소 70%, 80% 이상은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든지 배울 때는 어려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배워도 늘질 않고 그러면 흥미도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관심 분야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어떤 분야든 간에 일단 쉬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내 몸에 체득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굉장히 진짜 과장 아니고 초등학생을 데리고 와서 이걸 설명시켜도 누구나 색깔만 구분할 수 있다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맥점 키포인트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런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파동씩 수익을 쌓아가다 보면 이런 한 달에 몇 종목씩은 이런 세력주들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세력주들이 걸리면 이런 거는 이 핑크 신호가 나올 때 무조건 홀딩 최소한 매도 신호 보일 때까지 홀딩. 그러면 그게 보통 30% 수익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바로 2, 3일 내에 보라 신호가 나와주면서 매수세가 장악을 해서 이겨버리면 이게 또 한파동이 나오니까 이게 탑매매에서 시작된 게 5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50% 급등했네.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일부 수익이 나면은 여기서 몸통 수익은 일단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을 더 추세로 가져가면 훨씬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나중에 설령 매수가가 와서 본절을 할지언정 이전에 절반 수익을 확정 지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반반 전략을 했는데 이게 10개 중에 3, 4개만 성공을 해도 이 수익금이 엄청 효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변곡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곡의 원리, 변곡에서 나온 이후에 이 주가가 부릉부릉 하는 그 원리들을 계속 여러분들도 지켜보신다면 이 변곡에서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뭐 세 종목은 입절을 했고요. 한 종목은 이 3호 개발 5,090원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종목에 비해서 이게 가장 좀 흐름이 약해서 그냥 약 입절하고 종료를 했어요. 3호 개발.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현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탑 종목을 매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호 개발도 보면 매도 신호, 보라색 신호가 이렇게 발생 중이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좀만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좀 갈 구간에서 이렇게 지체한다 그러면 기회비용상 뭐 다른 더 좋은 종목들이 나오니까 그런 종목을 공략하자는 취지에서 그냥 본절하자고 한 거고요. 그러면 이번 달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양봉, 의미 있는 양봉 찾기. 전일의 네 종목은 KCTC, 수출포장, 디자인, SSR이었는데요. 이 뭐 네 종목 모두 오늘 뭐 시세가 안 나오고 보합권이었어요. 보합권. KCTC에 이제 많이 투표를 하셨던데 KCTC는 저는 이제 이런 걸 매수를 안 하거든요. 분봉상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면 그 이후로는 저는 공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제외시킨다는 거고, 물론 이런 게 이제 뭐 탄력받아서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제 원칙상 그 변곡에서 많이 멀어지면, 즉 여기서부터 많이 멀어졌죠. 여기서부터 많이 멀어지면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될 구간이니까 매수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픽을 하면 안 되는 거였고요. 수출포장도 여기서 보라색 신호가 나왔죠.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아까 KCTC보다도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보라에서 지금 두 번 파동으로 보면 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된 건데 얘보다는 KCTC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그게 왜 훨씬 좋을지는 한 달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디자인도 보라신호 나오고 오늘 시가가 갭상승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제가 제일 싫어한다는 시가 갭상승 뒤에 시가 고가. 오늘 코스닥 시장이 그랬죠. 이렇게 나오면 9시 30분 이내에 이거 시가 회복 못하면 그날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돼요. 네. 디자인.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은 어떠냐면 이 빨간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한번 바닥을 다지고 와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가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SSR 이게 이제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라신호가 발생을 했죠. 보라신호가 이제 4월 1일 그 전날 여기서 나온 거죠. 3월 29일 말일에 여기서 발생이 돼서 그 이후에 보면 아직 시세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시세가 안 나왔죠. 보라신호 나온 이후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픽했고요. 근데 오늘 네 종목 다 공교롭게도 뭐 시세가 위로도 아래도 안 나오고 계속 보합권 시가 전일 종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을 해서 이런 종목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주가에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일명 양 패턴이에요. 양음 다음날 양.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양음 양 이런 패턴이 잘 나오니까 이 종목은 뭐 오늘 당장 안 갔다고 해도 한번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특이 종목을 봐드리면 우리기술투자와 비덴트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그 비트코인 차트를 저는 거의 1년 동안 거의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는데 자 K맵에서는 어떻게 시그널을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신호 매도 신호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매도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네요. 하락을 하고 어때요? 어저께 보라 신호가 나와줬죠. 어제. 변곡을 어제 잡아줬죠.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 장중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어제 이 구간에서 잡아냈죠. 보라가. 그래서 이 보라가 뜨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핑크 세력들의 흔적이 개입이 정황이 많으면 핑크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이후에 보라가 나오면 보라 첫 양봉은 그냥 잡아놓으면 수익이다. 잡아놓으면 수익이다. 라는 거죠. 비덴트를 볼까요? 자, 이거는 뭐 앞에 어때요? 뭐 계속 깊은 바다에 빠져 있죠. 수심이 깊은 바다 구간이죠. 바다 수심을 봐보세요. 수심이 굉장히 깊죠. 세력의 흔적 핑크 신호가 단 한 번도 안 보이네요. 그 어디서도 어디서도 안 보이죠. 이런 종목에 많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에 물려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계속 들고 있는데 세력의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시간 고생, 마음 고생 다 하는 거죠. 근데 보라 신호가 어저께 그제 연두 신호 나오고 어제 보라 신호 나오면서 양양 도지가 나왔죠. 양양 도지 나오면서 오늘 고점이 21%. 그러니까 신호가 잡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신호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 중에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1등이니까 대장주니까 항상 테마는 대장주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대장주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비덴트 얘가 만약에 내일 3% 오르면 저 비덴트는 그냥 보합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나중에 항상 비단 뭐 우리 기술 투자하고 비덴트뿐만이 아니라 대장이 있고 2등주가 있으면 대장이 만약에 상한가가 갔다가 만약 풀려버리면 그 2등주는 더 큰 윗꼬리, 긴 윗꼬리를 달고 마감하고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테마를 잡을 때는 대장을 잘 봐야 된다. 대장. 싸다는 이유로 2등주, 3등주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투표를 할 4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4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을 2시쯤에 이제 추려놨는데 종가 보니까 푸드웰이 종가 고가로 끝났더라고요. 푸드웰이. 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장악하는 보라색 신호가 이기는 모습이죠. 보라색 신호가 이기죠. 매수세가 장악을 하죠. 그러면서 이 수렴이 어디로 터져요? 수렴이 이제 위로 터지죠. 위로. 고개를 위로 들죠. 그러면서 매물대가 어때요? 없죠. 위에 매물대가 없죠. 이런 양봉이고요. 푸드웰은. 자, 인포뱅크도 공교롭게 이 선 방금 그려뒀던 선에서 수렴이 위로 터졌네요. 인포뱅크 이제 정고점 하나 남았네요. 얘는 정고점 하나 남았고 뭐 연두보라 항상 시작은 연두보라로 시작한다. 연두보라에서 시작돼서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 탄력 받으면서 이제 세력들 들어오고 이게 핑크가 한두 개 끝나냐 5개씩 나오냐 그러면 5개씩 나오면 그 달에 거의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종목이. 세 번째 SB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제 오늘 보라 신호가 떴죠.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렇게 핑크 신호가 여러 개 뜨죠. 그리고 매도 신호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이게 하루 이틀 내에 양봉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매수세가 장악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가격 조정을 받는 거죠. 이렇게 가격 조정. 자, 네 번째 종목은 HFR은 매도 신호 나왔죠? 매도 신호 이후에 보라 신호가 나오는데 이 정고점을 이겨내지 못하고 쌍봉을 찍고 밀리죠. 추세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죠. 이탈하면서 가격 조정을 받다가 마침내 어때요? 아까 도표 기억나시나요? 연두 보라가 항상 잡아준다. 하락의 끝자락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그 변곡 구간을 연두와 보라가 잡아준다. 같은 날 발생했네요.
같은 날 연두보라 나오니까 이 시가를 어때요? 한 번도 깨질 않죠. 한 번도 깨지 않다가 올라가면 이런 매물대를 만나면 한번 밀리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중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연두보라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네 번째 종목. 그래서 일단 이번 달 중순까지는 그냥 별개의 양봉들로 제가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매매 따로 하고 있는 그 탑매매만큼은 아직은 여기에다가 넣지 않을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뭐 그 탑매매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투표를 하실 때 그 탑매매에다 투표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의 투표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 이 투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주식을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타이밍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맥점 잡는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분석 능력을 키우시면서 점차 그러시면 시황을 짜는 능력 자체가 많이 좋아지실 거고, 종목을 선정하는 능력이 좋아지시면 나중에는 그 종목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노하우, 스킬까지도 덤으로 얻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1단계부터 점차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으로 종목 선정, 그러니까 엄한 종목을 고르시면 안 돼요. 엄한 종목.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력의 흔적이 하나도 없죠. 이런 데서는 물리면은 이제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양분 찾지 말고 항상 추세가 돌아선 다음에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그 순간 공략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K맵에서는 이 연두보라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변곡과 그 변곡을 이용한 부르릉 단가의 몸통 한파동씩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종목도 한번 투표를 동참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